네, 반갑습니다. 유사입니다. 네, 5월 23일 월요일 방아투데이 시사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밝은 소식으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이 아주 성공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타전된 기쁜 소식이죠. 손흥민 선수가 EPL 득점왕에 올랐다라는 아주 기쁜 소식이 타전되고 있습니다. 예, 23골, 동양인 최초의 EPL 득점왕. 예, 그것도 상대 선수 공동 득점왕에 오른 상대 선수와 다르게 전부 다 23골 전부 다 필드골로만, 예, 페널티킥 이런 거 없이 필드골로만 달성했다라는 게 아주 의미가 있다 그래요. 대체로 득점왕 하게 되면 페널티골까지 많이 들어가잖아요. 중간에 아마 여러분들 그 뒷부분 오면서 리그 후반부 오면서 조금 의아했죠. PK 찬스 때마다 득점왕 경쟁을 벌이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자꾸 이렇게 배제되는, 심지어 손흥민이 얻어낸 페널티킥조차도 케인이 차는, 그럴 때는 좀 속이 탔죠. 예, 어쨌든 PK 하나 없이 필드골로만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대단한 쾌거입니다. 그죠? 예, 손흥민 선수 앞으로도 건강하게 승승장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 면에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사회 전반이 상당히 밝아진 것 같아요. 그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열흘입니다. 불과 열흘입니다. 예, 불과 열흘 사이에 세상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게. 제도, 정책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어떤 사람이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제도도 좋지만 그보다가 더 중요한 거는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예. 자, 참 지난 시절 이야기하기가 오늘 같은 밝은 날 하기가 그렇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한미 정상회담조차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국가 간 정상회담을 하려면 특히 상대국이 우리나라로 오게 되는 경우에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죠. 윤석열 정부 들어선 지 열흘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그 대통령 그 집무실 이전 가지고 예산 배정 등등 협조가 되느니 안 되느니 협조를 전혀 안 했죠. 오히려 회방 놓고 깽판 쳤죠. 그렇죠. 마지막까지 깽판 쳤죠. 네, 그래 놓고 이게 그러면 최소 한 6개월 전부터 이야기가 오고 가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 문재인 정부가 다 꿰고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는 이 막판에 와가지고 말 흘리는 게 뭐 문재인을 양산까지 내려와서 만나느니 뭐느니 정치 보복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라는 등 이런 어떤 자작극 쇼를 벌렸죠, 여러분. 네, 그런 사악한 짓만 하고 있고 전혀 국익을 생각하지 않아. 이 결과적으로 지금 만행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아시다시피, 예, 그 백악관에서 했죠. 만날 일 없다, 안 만난다 그런 거죠.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뉴스로 많이 들으셨으니까. 예, 음식 하나 만찬장에 내놓는 음식 하나 준비하는데도 두세 달이 걸린다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청와대라는 이미 다 모든 게 세팅되어 있는 공간에서도 그렇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집무실 이전하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한 데는 국립박물관에서 했습니다. 그죠? 임시장소입니다. 사실상. 네. 그 상황에 열흘이에요. 준비기간 열흘에 어쨌든 뒤평이 좋아서 좋아요. 그 수행원들까지 음식을 다 그릇을 다 비우고 맛있다고 극찬을 했다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죠? 그 준비하는 팀들이 얼마나 애를 먹었겠어요. 세팅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설 다 갖춰가지고 그거 해야 되는데 안전까지 생각하면요. 그렇죠. 참 애를 먹은 것 같아요. 예, 이런 것까지도 하나 협조를 안 해놓고 지금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윤호주의 한다는 소리가 뭐죠? 이 옛날 프락치범이잖아요. 이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기억 못 하시나요? 유시민하고 윤호주의 서울대 프락치 사건의 주범이잖아요. 윤호주의 뭔 소리 합니까? 네? 윤석열 정부 외교 아마추어 외교 이런 아마추어
정부에 정권을 넘겨줘서 죄송하다. 1년 전과 달라진 게 없다. 대한민국 정부가 경제, 안보, 외교의 아마추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입을 띄면 저가 한 거 외에는 저가 한 거는 무조건 다 옳고 남이 한 거는 무조건 다 틀린 거예요. 입만 띄면 말길이 곱게 나가는 적이 없습니다. 이런 세력들을 우리가 전부 다 몰아내야 돼요. 우리 정치 현장에서 몰아내야 돼요. 이제 조금씩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죠. 심지어는 이재명의 개항 박살날 기미가 보이죠. 민심이 어떻게 술렁이는지 보고 있죠, 여러분. 이제 아마 몰락의 신호탄이 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정부가 진영이 정돈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의 뚜껑을 여는 수사를 하는 일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현행 이 법이 뭐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수완복이 되겠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다시 해야 됩니다. 형사사법 체계 다시 정돈해야 됩니다. 해야 되겠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뻐기는 거 이미 기세가 꺾였죠, 여러분. 정치적으로는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죠? 그 껍데기, 빈 껍데기 의석수만 쥐고 있는데 저거의 진정성 이제 곧 선거 소송들 무더기로 쏟아질 겁니다. 이제 이미 잡혔죠. 오늘입니다. 오늘 인천 연수을 어쩌면 최종 결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최종 변론기일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오늘 아마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는데 오늘 핵심 증인, 정말 결정적 증인을 오늘 이쪽 민경욱 전 의원 측에서 준비를 하고 있나 봐요. 아마 그렇게 오늘도 공판이 진행될 것 같은데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어쨌든 현재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일단 결심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0개 선거구 여태까지 2년 동안 미루던 대법원, 법을 안 지키는 대법원, 참 대법원이 법을 안 지키는 나라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게 나라 꼴이에요. 문재인 5년의 나라 꼴이에요. 김명수 공관, 공금 이 잡음 있죠? 공관 재테크 잡음 있죠? 김명수도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엄밀하게는. 자, 일단 대법관들 오늘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한번 지켜보죠. 오늘 어떤 의미에서 역사적 날입니다. 어느 쪽을 내리든 정말 역적이 되느냐 대법원의 정상화에 또 다른 발걸음을 떼느냐의 갈림길입니다. 분수령입니다. 자, 오늘 그런 일이 또 있습니다. 그죠? 이야기가 조금 이제 이렇게 되면 범위가 넓어집니다만 이 가짜들요. 이놈들이 말길 하나도 곱게 하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한미동맹 다시 복원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누더기를 만들어 놓은 우리 외교 이제 정상적인 모습을 찾고 있습니다. 중국 여러분 역사적으로 중국의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중국은 늘 조공, 소위 말해서 말이 좋아 조공이지 갈취잖아요. 갈취. 그게 중국이 보여준 역사적 선례입니다. 미국은 짧은 역사지만 어쨌든 간에 미국은 지금까지 보여와 준 거는 뭐 전체적인 패권주의적 경향 이런 거는 뭐 다른 문제로 두더라도요. 전체적인 경향은 상호적이에요. 상호적이에요. 중국은 상하 관계예요. 수평 관계가 아니에요. 중국은 역사적 선례를 한번 보십시오. 뭐 춘추를 보시든 역사서 사기를 보시든 뭐 어느 쪽 자료를 보시든 한번 보십시오. 중국이 그 옛날 조금 춘추 전국 시대 때만 하더라도 서로 이렇게 관계들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언제나 상하 관계예요. 걔들은 수평 관계 없어요. 미국은 실 내용은 어떻든 간에 형식적으로는 수평 관계예요. 주고 받고 거래가 분명해요. 중국은 주고 받고가 없어요. 시간이 흐르면 전부 질 거야.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그게 중국입니다. 여러분. 중국은 철저히 힘이 있을 때만 관계가 가능해요. 힘이 조금 기울면
관계 없어요. 마구잡이해요. 그게 약탈의 문화라고요. 조공 문화라고요. 소위 말해서. 상하관계.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중국 경제요. 피껍데기예요, 여러분. 무너지는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중국 경제 무너지는 소리. 거기다가 지금 서구 열강들이 중국을 집중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저렇게 러시아처럼 푸틴처럼 저렇게 헛발질 해가지고 죽음을 더 빨리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중국은 이미 계산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중국 그렇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뼈저리게 겪었잖아요. 고구려 등등 뼈저리게 겪고도 그 통일 신라기 때 신라가 그 야근 꾀로 외교 관계를 해가지고 백제 고구려 쓰러뜨릴 때도 보게 되면 뒤에 어떻게 됩니까? 호되게 대가를 치르죠. 네? 7년간 나당 전쟁 처절하게 하잖아요. 결국 소정바위를 독살하고 나서 겨우겨우 마무리되는 그런 어떤 쓰라린 경험들이 있잖아요. 저놈들은 절대 가까이 해서 안 돼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쨌든 외교가 정상을 찾아서 좋습니다. 나라 꼴이 정상을 찾아서 좋습니다. 일단 우리 산업 차원에서요. 뭐 탈원전이니 뭐니 이게 핵에 망측한 소리야. 탈원전 없이 여러분 탄소 중립 안 됩니다. 에너지 안 됩니다. 제가 누차에 말씀드렸으니까 뭐 오늘 그런 이야기는 다시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번에 원자력 동맹 일명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북한 핵 어떻게 대처할 건가 아주 명시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 아예 이렇게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평화가 유지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십시오. 특히 좀 이런 표현에서 그런데요. 동양인적 사고에서는 힘이 없이 설린 관계라는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앞서 중국 이야기했습니다. 조공입니다. 조공. 철저히 정말 종보다도 더 못할 정도로 누더기가 될 정도로 되잖아요. 여러분 그저 중국 내 저들끼리도 대표적인 사례가 그 춘추 5패 때 보시면 와신상담 여러분 보셨죠? 그 어디 뭐 개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잖아요. 일국의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걸 다시 뒤집어 엎는 그게 와신상담의 고사잖아요, 여러분. 네. 이 동양인의 사고, 뭐 다른 면에서는 이 동방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는 기본적으로 힘이에요. 힘이 없이 평화 없습니다. 관계라는 게 성립이 안 돼요. 사인관에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한번 보십시오. 정말 불알 친구라도 서로 사는 형편이 사회적 지위가 비슷하지 않으면 교류되나요, 여러분? 동창회라고 가보면 동기회라고 가보면 뿔뿔이 못 이기지잖아요. 그 오래 못 가잖아요. 결국 남는 거는 끼리끼리 남죠. 이게 동양인의 기본적인 행태예요. 이거 하루아침에 정돈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뭐 서구인들의 이중적이다, 가식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동양인은 그런 이중적, 가식적인 면에서도 수평적이지 못하잖아요. 그거는 솔직한 부분이잖아요. 힘에는 힘으로 그래야 평화가 유지됩니다. 그 힘을 갖고 그걸 잘 쓸 생각을 해야지 힘이 없으면서 평화요? 주둥이로만 하는 평화요? 그러니까 온갖 험담을 처먹죠. 국민들 자존심에 완전히 스크래치를 내죠. 그랬는 놈들이 외교에 또 참모를 끼얹어요. 지가 뭐 했다고 왜 만나나요? 그래. 지가 지금 뭐 새로운 정부에 뭐 무슨 뭐 앞으로 외교를 짊어지고 갈 거예요. 뭐 도움이 되는 소리를 할 거예요.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거두절미하고 원자력 동맹이라고 이름하는 이게 돼서 참 좋아요. 일단 산업에서 필요합니다. 지금 원자력을 점점 소형화시키고 첨단화시켜서 그다음에 안전성을 고도화시키는 그 작업으로 가야지. 한번 산업화, 상용화한 기술을 점점 더 이렇게 안전하게
효용성을 높게 그렇게 가는 게 진보잖아요. 과학기술의 진보 발전 아니에요? 이거 그냥 뭐 덜컥 해보니까 우리 그저 겁이나 등치가 크고 위험한 것 같아. 여러분 그 폰, 노트북 이런 것만 하더라도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배터리 그렇죠? 그럼 그것 때문에 폰 안 쓰나요, 여러분? 예전 망치폰 있었죠? 지금 폰 어떻습니까? 뭐 착착 감깁니다, 그죠? 뭐 접었다 폈다 마음대로 하고 뭐 척척 감깁니다. 입맛대로 다 했습니다, 그죠? 온갖 기능이 다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폰, 뭐 노트북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폰만 있으면 될 정도로 이렇게 기술 진보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갑자기 뭉쳐요. SMR이라고 소형 원자로 제가 한참 전에 다루었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굉장히 앞서 있던 기술인데 이놈들 5년 동안에 탈원전 하면서요. 오히려 뒤쳐져 버렸어요. 지금 그 저력이 있어서 뭐 금세 다시 복원이 될 겁니다만 하루 이틀에 복원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3, 4년 걸리겠죠. SMR까지도 우리가 그럼 원자력 안전 부분에서도 우리가 독보적이죠. 그게 한국전력이 해온 겁니다. 근데 지금 말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국전력이 그 수익 구조 쉽게 개선 안 됩니다. 이야기가 조금 옆으로 갑니다만 개선 안 됩니다. 얼마나 누더기를 만들어 놨냐 하면요. 지금 뭐 태양광, 풍력 이러면서 전기전보, 한전 보고 사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한전은 사가지고 공급을 하는데 그 공급가를 또 제약을 하잖아요. 마치 아파트 지금 뭐 주택 공급 이야기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지금 그대로 두고 있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주고 주택 공급 원활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장주의가 아니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택 공급이 원활해질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원자재값 막 오르는데 누가 재개발 시공하려고 하나요? 분양가는 묶여 있는데 계산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이야기가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전이 지금 그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제 기업들 전기 많이 쓰는 제조업 분야 이런 쪽은 이제 눈치를 안 거죠. 이제 뭐 우리도 예전에는 포항제철 이런 쪽만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자체 발전하겠다는 거야. 전기. 1년 전기료만 하더라도 수천억이 되니까 여러분 큰 공장들 그렇습니다. 수백억 수천억이 되니까 그럼 우리가 직접 생산하겠다는 거야. 그럼 한전은 어디서 돈 나올 거예요? 전부 다 한전 돈 주고 사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한전은 빚더미 올라앉아요. 한전이 무너지면 전부 다 그렇게 자가 발전해서 우리가 나라 꼴이 될까요? 생활 전기라도 뭐 산업용 둘째치고라도 가정용 민수용 전기라도 공급이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태양광 풍력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전은 파는 쪽쪽이 적자인데 뭐좀 수익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전기요금 올리려면 못 올린다고 난리를 치고 돈 주고 사오게만 하고 사온 돈 그대로 파는 거 관리비 등등 이런 부담만 전부 애끼면 한전이 지금 1분기 적자만 8조잖아요, 여러분. 올해 내로 한 20조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5년 만에 그렇게 망가는 거예요. 1년에 1조 이상의 이익을 남기던 기업을 지금 1년에 20조 적자가 나는 기업으로 만들어 놓은 게 문재인 정부의 행태들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탈원전입니다. 근데 이게 범위를 확대하면 한전이라는 하나의 전기 공장 기업을 둬서 그런데 전체 국가 산업 전체로 확대를 하게 되면 에너지 분야에서 산업이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이게 문재인이가 한 거예요. 외교, 안보, 국방 어느 한 곳은 멀쩡한 곳 있습니까, 여러분? 재정 어느 한 곳 멀쩡한 데 있습니까? 네, 이게 이제 복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SMR 등등등 원자력 기술이 복원이 될 수 있다는 거. 지금 산업협력체계까지 다 망가뜨렸잖아요. 지금 대학 신입생 한번 보십시오. 원자력공학과 이런데 신입생 지원자가 없어요. 그렇게 5년 동안에 망가놓습니다. 이것도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서 지원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에너지 정책입니다. 지금 뭐 독일이나 이런 쪽도 다시 원자력에 다시 관심을 붙잖아요. 태양광 풍력 그거는 산업용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나오는 폐기물료 재활용도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게 친환경이 아니에요. 풍력 발전단지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반경 한 2km 정도까지 소음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친환경이에요. 사람도 짐승도 그 주변에 살 수가 없어. 그 발전기 하나가 돌아가면. 그리고 그 나오는 폐자재들요. 나중에 그 폐기물이 될 거잖아요. 폐자재들 재활용이 안 돼요. 그거 어디 갖다 버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복원이 됐다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 군사적으로 핵으로 대응한다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요. 이제 명시적으로 했습니다. 자, 여러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두고 평가를 네, 무조건 아마추어래 인마들. 저는 프로에 프로라는 놈들이 하는 짓이 이렇게 엉망진창인지 여러분이 진짜 뭐 안심합니다, 그죠? 안심합니다. 이런 놈들을 다 이제 퇴출시켜야 된다. 이 집단을 다 퇴출시켜야 된다. 이 세력을 다 우리 삶 현장에서 다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국민들이 다 그같이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금리 문제 여전히 참 걱정입니다. 그죠? 앞서 주택 공급, 분양가 상한제 풀자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환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환율이 올라간다는 게 뭘까요? 수출해도 소득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어제 한미 정상회담 전체 분위기를 보면 삼성전자 방문으로부터 시작해서 현대자동차 투자 이야기로 일단 정리가 됩니다. 그 사이에 들어간 게 반도체, 그 다음에 뭐 원자력, 그리고 이제 로보틱스, 그 다음 이제 AI, 인공지능, 그 다음 전기자동차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가는데요. 자, 일단 전체 분위기는 좋습니다. 이게 이제 내실 있게 잘 다듬어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잘 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이제는 그 내실을 하나 둘 내실 있게 따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금융시장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없앴는데 그 관련된 이야기 나오죠.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예, 이게 그냥 자본시장 교란 정도가 아니라 완전 사기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테라, 루나 예, 사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렇죠? 이걸 바로잡는 것부터 우리 사회의 이 어둠의 자식들, 어둠의 그늘들 싹 좀 정리하는 계기가 좀 되었으면 싶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죠. 정말 이 검찰이라는 걸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호사다마라고요. 어디에나 부작용은 있습니다. 100% 잘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경찰은 중립적으로 할까요? 전문성이라도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법경찰이라고 하면 법률 지식 측면에서 여러 측면 이야기하자면서 법률 지식 측면에서도 관점과 그 지식의 전문성 측면에서도 다릅니다. 예? 소위 검찰은 실제로는 어떻게 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인권 보호, 인권 신장이라는 법익적 가치를 중심에 놓고 그걸 위해서 수사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법경찰관은 뭡니까? 그 개념이 상대적으로는 그만큼 두텁지가 않습니다. 수사의 기량에서는 뭐 비슷할지 몰라도 근본적 가치와 법리의 두터움에 있어서는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일례로 그냥 편하게요. 이걸 오해는 하지 마시고 편하게 한번 보십시오. 명색이 그래도 고시 공부해서 고시돼서 하는 놈하고 수사하는 놈하고 9급, 7급 형법 시험 쳐가지고 수사하는 놈하고 법률 지식 면에서 그 법리를 적용하는 방향성 면에서 어떨까요, 여러분? 같을까요? 7급 형법, 9급 형법이나 사법고시 형법이나 그 수준이 같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국민들이 수사를 받거나 억울함을 호소할 때, 수사를 의뢰할 때 어느 쪽이 더 신뢰가 가겠어요? 신뢰가 간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그 품질이 더 좋다는 말이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왜 싸구려 대접을 받아야 돼요? 세금은 세금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다 틀리면서 왜 서비스는 싸구려를 받아야 되냐? 뭐 저들 비리를 덮고 말고 떠나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요. 이런 거를 정상화라 그래요. 이런 걸 개혁이라 그래요. 저 입으로 완전 박탈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는 것은 국민의 형사사법적 기본권을 박탈한다는 소리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름하여 재판받을 권리라는 거잖아요. 또 다른 면에서 법 앞에 평등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법 앞 평등권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힘 있는 놈. 그렇잖아요. 엉터리 법률, 막 대충 하는 수사, 거기에 누가 그 빈틈,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그걸 바로잡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지식인을 또 사야 돼. 전문가를 사야 돼. 변호인들 사야 돼. 돈 있는 놈만 사지. 돈 없는 사람 살 수가 없잖아요. 국선 변호가 그만큼 성의 있게 해주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그냥 강 건너 물 보듯이 이제는 안 하시겠지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다. 왜 국민들은 이렇게 형편없는 서비스에 내몰면서 주머니는 자꾸 털어간다는 거지. 네, 이거 바로 잡아야죠. 바로 잡아야죠. 예, 지금 뭐 테라, 루나 이야기 나오다가 뭐 이야기 끝까지 갔습니다만 이놈들 하는 짓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는 짓을 한번 보십시오. 예? 뭐 주요 공공기관들 민영화한다고 악성 괴담 루머를 퍼뜨렸죠. 뭐 바이든이 문재인 만난다고 또 막 말 퍼뜨리죠. 지금은 또 무슨 괴담을 퍼뜨립니까, 여러분? 또 캐캐묵은 토착 외국 노름, 또 이제 6일 지방선거 앞두고 또 그 짓 또 하고 있어요. 이제 안 먹히죠. 늑대 소년이 돼서 안 먹힙니다, 얘들. 예. 그나마 그래도 쏘을 때가 좋았는데, 그죠? 예, 싹 이번 지방선거부터 이게 하나둘요, 하나둘 다 이들을 내쫓아야 됩니다. 지금 특채식으로 들어와 있는 어공들요, 예, 업무 감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싹 다 걷어내야 됩니다. 예, 대충 들은 놈들 일 제대로 못 하거든요. 비리에 연루된 놈들 전부 다 정리를 좀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예, 감사원,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정기관들 있죠. 예, 그 다음에 이 형사사법 체계들 같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보게 되면 한동훈의 법무부, 이상민의 행안부, 경찰이 그쪽에 있잖아요. 이쪽이 잘 좀 손발을 맞추고 감사원하고 국세청 등등 이런 쪽이 손발을 잘 맞춰서 이전 정부의 불량 세력들 싹 좀 정리를 하는, 그래서 우리 국가 사회의 기풍을 일신하는, 예.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문명국의 선진대회를 우뚝하게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 예, 사이버 안보 체계도 나토 안보 체계에 가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도 발끈해요. 여러분 중국제 앱이든 뭐 하나, 위챗 예를 들면 틱톡, 제가 지금 줌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거 늘 보안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좀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 저도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국산 바이러스 프로는 이게 대처가 잘 안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걸 쓰고 있습니다만, 예, 더러더러 이렇게 줌을 쓰고 있을 때도 걸린다고요,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쓰고 있는 바이러스 프로가 비트 디펜더라는 바이러스 프로예요. 예. 예, 이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땠습니까? 윤석열 정부 취임식 할 때 왕치사에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오라고. 그다음 뭐였죠? 뭐 사드 뭐 배치 이야기 나오니까 뭐 딴지를 저 허락받고 외교하라는 거예요? 예? 한심한 놈들 아니에요. 그게 중국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셔야 되고 역사적으로 봐셔야 돼요. 그 DNA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얘들은 힘이 있을 때, 저가 꿀릴 때만 좋게 좋게 이렇게 하는 척하지. 저들이 조금만 힘이 생기고 조금 배부르면 행사가 나와요.
행패가 나온다. 이건 뭐 동양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우리도 자유롭지 않은데 늘 그래서 겸손이라는 가치를 강조하는지도 모르겠지만요. 자, 일단 오늘 이야기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밝은 소식 가운데 우리가 그 지나간 시절의 어두운 부분, 그늘을 걷어내는 작업, 또 한층 속도감 있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걸 염두에 두면서 오늘 투데이 시사공감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